일단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1번도 주의해서 보셔야 될 질문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죠. 착오의 개념이죠. 착오에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부동산 양도에서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더라도 착오의 대상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 얘기죠. 포함됩니다. 그 키워드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얼만큼 나올지 아직 불확실한 거지. 자기가 양도소득세가 좀 적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죠. 자, 이런 것도 착오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 게 장래 기대가 있어요. 기대. 자기 생각이야. 자, 이건 착오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에 대표적인 판례가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뭐해서 기대하고 생각해서 자기가 땅을 샀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또는 뭐 호텔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가 나왔어. 그러면 이것은 착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단순한 자기의 생각, 기대지.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세요. 한 2, 3년 전에 변리사 시험에서는 그게 이제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이건 착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1번 같은 경우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 착오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장래 기대 단순한 생각 이것들은 착오에 포함되지 않고 그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자기가 그 공장을 질 것으로 보여서 기대하고 생각해서 땅을 산 거 이건 착오가 아니다 이거야.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게 이제 동계착오죠. 예. 자, 2번. 동계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계를 의사표시 대행으로 하기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건 아니죠. 뭐만 하면 돼? 표시만 하면 되죠. 표시. 예, 표시만 하면. 이래서 땅 산다. 표시만 하면 돼요. 역시 2번도 아직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 않은 판례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동계착오 많이 나왔는데 이 판례 나오지 않았어요.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하지만 동그라미 3번 상대방에 의해서 무슨 착오는 유발된 동계착오는 표시할 필요도 없죠. 자, 이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가 있고 그 유발된 동계착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판례 예가 전부 다 뭐 공무원이 공무원. 공무원의 법령 오해로 또는 잘못 설명해서 자기 토지를 국가에 뭐한 거, 증여한 거 이런 것들이죠. 자, 키워드는 뭐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 설명해가지고 내 땅인데 국가 땅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했단 말이죠. 또는 기부했어 이런 것들이지.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계착오니까 유발된 동계착오 얘기 없다 하더라도 결론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3번 제문은 기본적인 유발된 동계착오의 개념을 이제 잡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되셨고 자, 4번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의 지분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에는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이런 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 해석은 뭐 많이 나오진 않아서 빼버렸는데 그래도 의사표시 해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요거죠. 오표시 무예의 원칙.
자, 이것은 해석 방법 중에 무슨 해석에 해당된다?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자,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드러난 계약서대로 그 사람들의 진의대로 해석해 주는 거죠. 진의를 파악해 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건데, 지들끼리 갑과 을 사이에서 자,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기로 합의는 됐죠. 근데 계약서에는 잘못해가지고 무슨 토지로? Y 토지로 써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일단 첫째, 그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것이냐, Y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뭐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보죠. 사실 이거면 다 끝난 거야. 자, 끝났으니까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 성립됐으니까 계약서에는 Y 토지로 했다 하더라도, 자, 이미 매수인 명의로 Y 토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산 토지가 무슨 토지인데? X 토지인데 자기 명의로 Y 토지로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다시 얘기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야, X 토지 이전 등기 해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당연히 매도인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그거 잘못 등기된 거니까 그거 네 명의로 된 Y 토지 말소해줘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냥 빠져나가면 돼. 계약서에는 뭘로 써져 있지만 Y 토지. 하지만 실제로는 Y 토지에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성립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결국 하나, 자, 이 Y 토지로 대해서 매수인명으로 이미 등기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제3자가 거래해가지고 Y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들어갔어요. 그 선이 제3자를 하더라도 그 Y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지. 잘못됐으니까. 취득할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양쪽 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자, 요게 5표시무효 원칙의 내용이에요. 판례 내용. 그러니까 사례 형태로도 이제 한 번 정도 나왔죠. 한 번. 우리는 말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의미 잘 이해하시면 돼. 아시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뿐이에요. 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문이 그거죠. 그러니까 4번에다가 옆에다가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딱 정리해 주시면 돼. 이게 뭐에 대한 거다? 5표시 무효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다. 사실 모든 것들 뭐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 요것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거기서부터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자, 되셨죠? 자, 서서히 또 이제 필기가 많아지니까. 자, 그 5번부터는 이제 뭐냐면 착오에 있어서는 결국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자, 시가죠? 시기가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 맞고 2번이 틀린 예가 돼요. 계속 11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1번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의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 자, 지금 중요 부분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질문인데 지금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외우셨죠? 그냥 이거 외우셨으니까 쓸 필요는 없고 뭐 근소하게 또는 미미하게 부족한, 그 다음에 시가, 지적지라고 있죠. 지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특히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단어 같은 것들은 조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만일에 부족한데 현저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중요 부분일까 아닐까?
아니, 그건 중요 부분이겠지. 그것은 당연히. 부족한데 그건 조금 부족한 거고, 현저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좀 잡아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 것, 이것들은 중요 부분이 아닌 것들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중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거기도 건축사 자격은 우리가 외운 게 아니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무슨 근저작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외운 거 아니죠? 그것도 뭐다? 중요 부분. 이게 아닌 것들은 중요 부분. 이렇게 그냥 쳐서 들어가셔도 돼요. 자, 2번 또 증명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무효나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반대 사람이 증명할 게 하나가 있죠. 자, 2번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이 증명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그 사람을 이제 표현하는데,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자, 또는 밑에다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또는 표의자의 상대방, 다 같은 사람이야. 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잡으시고. 하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당연히 뭐 할 사람이? 취소를 주장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굳이 별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요. 중대한 과실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 자, 3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뭐 했어? 이용했네. 이런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죠.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자, 4번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습니다. 그럼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손해입은 상대방은 네가 취소했으니까 나 손해 이만큼 받았으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할 수가 없지. 착오 빠진 게 불법행위는 아니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아주 대표적인 거. 자, 착오하고 그 다음에 해제는 별도의 제도죠. 그럼 따로따로 오시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먼저 적법하게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먼저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자, 4번이 되겠죠.